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건강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서서히 병을 불러오는 길인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신장 코는 조용히 일하지만 생명을 지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마다 무심코 하는 행동들로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저는 내과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평생 큰 병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혈액투석을 권하더군요.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온 작은 잘못된 습관들이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려 온 것이지요. 아침은 하루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에 하는 몇 가지 사소한 행동이 결국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결국 혈액투석이라는 힘든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묵혀야 하고 음식과 물을 철저히 제한해야 하며 삶의 자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이 그 고통을 겪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잃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침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4가지 습관이 어떻게 신장을 망치고 결국 혈액투석으로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의학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작은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신장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곧장 커피를 찾고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을 켜거나 휴대폰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잊고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사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신장을 지켜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소비합니다. 호흡하면서 땀을 조금씩 흘리면서 또 간과 신장이 계속 일을 하면서 몸속 수분을 줄여나갑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때 물 한 잔을 마셔주지 않으면 신장은 더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걸러내야 하고 이는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물 한 잔은 신장에게 오늘도 힘내라 하고 건네는 응원의 박수입니다. 이 말에 환자분들이 웃으시지만 그만큼 사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는 과정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며 혈압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담이 하루하루 쌓여 결국 신장의 세포들을 손상시키고 나중에는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환자분은 평생 아침에 물을 잘 안 마셨습니다. 난 커피면 충분해라며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이 붓고 소변량이 줄고 피곤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니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몇 년 후 투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단순히 물 한 잔만 챙겼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가릅니다. 물은 약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몇 가지 팁을 드리곤 합니다. 1. 침대 옆에 물컵을 두세요. 눈을 뜨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잊지 않습니다. 2.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세요. 위와 신장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 양은 한 컵 1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셔도 위가 놀랄 수 있으니 적당히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가 아니라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아침 물 한 잔이 바로 그런 사소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라도 작은 물 한 잔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고 수년 후의 삶을 훨씬 자유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 아침에 짜게 먹는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로 김치찌개, 젓갈 혹은 짭짤한 국물 한 그릇을 즐기시나요? 한국 사람들에게 짠 음식은 참 익숙합니다. 밥상에서 김치와 국이 빠지면 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많지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아침부터 이어진다면 신장은 하루를 무겁게 시작하게 됩니다. 신장은 몸속에 들어온 나트륨을 걸러내고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부터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갑자기 밀려드는 짠 피를 정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하며 신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선생님, 저는 밥을 꼭 국물이랑 먹어야 돼요. 그냥은 못 먹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국물이 없으면 허전하지요? 하지만 그 국물 한 숟가락이 신장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요. 아침은 몸이 막 깨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혈관과 장기도 민감합니다. 이때 짠 음식이 들어오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신장은 무리하게 나트륨을 배출하려다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아침 식사에서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소금에 절인 생선과 된장찌개를 즐기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다 이렇게 드셨는데 괜찮았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혈압은 점점 높아지고 결국 신장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고혈압과 심부전이 동시에 찾아와서 투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늘 후회하셨습니다. 입은 즐거웠지만 몸은 속으로 울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짠맛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짜야 맛있다고 느끼지만 차츰 혀가 무뎌져 더 짜야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만큼 더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 한두 숟가락만 줄여도 나트륨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2.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 드세요. 짠맛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금 대신 허브나 참기름을 활용하세요. 풍미는 살리면서도 나트륨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입의 즐거움이 크면 몸의 고통도 커진다. 짠맛은 순간의 만족일 뿐 오래도록 남는 것은 병과 후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라도 국물 한 숟가락을 줄여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밥상에서 젓갈 대신 달걀찜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서 신장을 지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나중에는 투석이라는 길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습관, 아침에 빈속으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커피부터 찾으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커피 향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따뜻한 한 잔이 활력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고 신경계를 자극해 각성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 각성이 신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빈속일 때는 위와 혈관이 모두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때 카페인이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 속쓰림이 생기고 혈압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신장은 더 많은 혈액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 결과 신장은 평소보다 2배로 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커피로 때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커피가 문제라기보다 커피만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20년 넘게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셔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위염이 생기고 혈압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지요.
결국 그녀는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커피가 내 하루를 깨웠지만 동시에 내 몸을 서서히 지치게 했던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커피는 혈관 건강과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와 방법입니다. 공복에는 피하세요. 최소한 과일이나 토스트 한 조각,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먼저 드신 뒤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더 줄여야 합니다. 짠 음식과 함께 피하세요. 카페인과 나트륨이 합쳐지면 신장에 부담이 배가 됩니다. 어느 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빚을 기억한다. 잠시 빌린 활력은 언젠가 갚아야 할 값이 된다. 아침 공복 커피가 주는 즉각적인 활력은 결국 신장과 위장이 갚아야 할 빚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도 빈속에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식사, 그리고 그 다음에 커피. 이렇게만 해도 신장의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에서 지켜집니다. 커피는 적당히 그리고 현명하게 즐길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어줍니다. 이제 4번째 습관, 아침에 참는 배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신장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지만 귀찮아서 혹은 바빠서 그대로 참고 출근 준비를 하거나 다시 잠깐 눕는 경우 많은 분들이 조금 있다가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습관은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소변은 단순히 몸속의 찌꺼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이 밤새 열심히 걸러낸 노폐물과 독소가 모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변을 제때 배출하지 않고 방광에 오래 두면 방광이 늘어나며 압력이 커지고 그 압력은 다시 신장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 감염, 방광염, 심지어 신우신염 같은 염증 질환까지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신장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소변을 참는 건 마치 쓰레기차가 가득 찼는데 출발을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는 쌓이고 악취는 번지고 결국 마을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죠. 이 말을 들으신 환자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금방 이해하시곤 합니다.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아침마다 소변이 마려워도 출근 준비 때문에 습관적으로 참으셨습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몇 년 뒤 그는 반복되는 요로 감염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우신염이 만성화되면서 신장 기능이 크게 손상되었고 의사는 혈액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후회하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5분만 더 일찍 화장실에 갔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 묶이지는 않았을 텐데요. 소변을 참는 습관은 특히 아침에 더 위험합니다. 밤새 농축된 소변에는 독소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아침 첫 소변은 신장을 해방시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이나 습관 때문에 이를 미루면 신장은 하루를 이미 지친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물 마시기 전, 커피 마시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2. 물을 마신 후 소변을 참지 마세요. 수분을 보충했으면 곧바로 배출하는 게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3. 장시간 이동 전에는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버스나 차 안에서 참고 있는 습관도 신장을 괴롭힙니다. 옛 지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자, 병의 소리를 듣게 된다. 신호를 무시하는 작은 행동이 결국 병원에서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만이라도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아침엔 꼭 바로 화장실에 가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평생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채는 것이 투석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신장은 참으로 묵묵한 장기입니다.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위장은 통증으로, 폐는 기침으로 비교적 빨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신장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장은 조용히 망가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신장도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이 갑자기 거품이 많아진다거나 색깔이 평소보다 진해지거나 탁해지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백질이나 혈액이 섞여 나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그냥 물을 조금 덜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몸의 붓기,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와 발이 잘 붓는다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여성 환자분은 늘 밤에 짠 걸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검사 결과 이미 신부전 초기 단계였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독소가 몸에 쌓이고 적혈구를 만드는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60대 환자분은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낮에도 기운이 없어 소파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검사를 권유한 결과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못 알아본 거네요. 여러분,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작고 은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일 때 알아채면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투석이라는 길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변의 거품, 색깔, 횟수를 관찰하세요. 아침마다 얼굴이나 발의 붓기를 확인하세요. 이유 없는 피로가 길게 이어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옛 지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균열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둑이 무너진다. 심장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둑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혹은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만 더 세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신부전으로 가는 과정과 투석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무너져갈 때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방에 힘써야 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을 신부전, 콩팥 기능 저하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병이지만 사실 이 과정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작은 습관과 방심이 결국 신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신부전은 보통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신장이 조금만 약해져도 몸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때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피로, 부종, 소변 변화 같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소가 몸에 쌓여 식욕이 줄고 숨이 차며 빈혈이 심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병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마지막 단계가 되면 심장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은 계속 쌓이고 몸은 독에 잠기게 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혈액 투석, 또 하나는 신장 이식입니다. 투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신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환자는 일주일에 보통 3번, 한 번에 4시간 정도 병원에 앉아 기계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 4시간 동안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깨끗해져 다시 들어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투석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살기 위한 길이니 견뎌야지라고 마음을 다잡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답답해 하십니다. 무엇보다 자유를 잃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족 여행도 친구 모임도 갑작스러운 외출도 모두 투석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또 음식과 물도 철저히 제한됩니다.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것이 환자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고통 중 하나입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투석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루를 쓸 수 없는 게 가장 괴롭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려움을 심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아침 습관과 생활 방식을 고친다면 신부전의 길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으로 신장을 깨우고 짠 음식 대신 담백한 식사를 선택하며 공복 커피 대신 가벼운 아침을 챙기고 소변을 제때 배출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작아 보이지만 신장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됩니다. 옛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작은 걸음을 바르게 내디뎌야 한다. 투석이라는 무거운 길을 피하려면 지금 내딛는 작은 걸음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몇 년 뒤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고 가족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습관이 쌓여 만드는 결과와 그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평생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은 단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은 더 그렇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묵묵히 일하다가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대부분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짠 음식을 즐기는 습관,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소변을 참는 습관,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루, 한 달,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결국 신장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환자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별다른 병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신장이 망가졌을까요? 그러나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쌓여온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60대 환자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늘 바쁘게 일하시며 건강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대충 김치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먹고 커피 한 잔으로 속을 채우며 소변이 마려워도 회의가 바쁘다며 자주 참곤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신 후 결국 심한 피로와 붓기로 병원을 찾으셨고 이미 신장 기능은 3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큰 사건이 아니라 내가 무심코 해온 습관이었네요. 여러분, 습관은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나쁜 습관은 병을 쌓고 좋은 습관은 건강을 쌓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물을 한 잔씩 마시는 습관, 소금을 줄이는 습관, 소변을 제때 보는 습관, 그리고 마음을 조금 더 여유롭게 다스리는 습관.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오랫동안 제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산물이다.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도 노후의 삶도 습관이 결정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차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침에 물을 꾸준히 마셔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짠 음식을 줄인 사람과 줄이지 않은 사람,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가? 내 몸을 지켜주는 습관인가? 아니면 내 몸을 갉아먹는 습관인가? 습관은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내일은 조금 더 쉬워지고 모레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쌓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옛 지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 올바른 습관을 심으면 내일 신장은 그 대답을 건강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이익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큰 병을 막으려면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지켜주는 힘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변화에서 나옵니다. 특히 심장 건강은 더 그렇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국물 한 숟가락을 덜 떠먹는 것, 커피를 식사 후에 마시는 것, 소변을 제때 보는 것. 이 4가지 작은 행동은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이면 심장은 수십 년 동안 든든하게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진료실에서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국물은 줄이고 아침마다 물을 챙기고 화장실도 꼭 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분은 실제로 몇 달 만에 부종이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심장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분의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의 누적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종종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매일 그 부담을 기억합니다. 반대로 작은 배려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짠 음식을 줄일 때마다 심장은 조금 더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옛말에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심장 건강도 그렇습니다. 멀리 가려면, 위대해지려면 우선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아침 물 한 잔으로 심장을 깨우기, 국물 대신 건더기로 나트륨 줄이기, 공복 커피 대신 가벼운 아침 챙기기, 소변 신호를 미루지 않기.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심장은 수년 뒤에도 여전히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줄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컵의 물이 내일의 병원을 막아줍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나는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심장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여러분의 몸과 마음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조금 더 현명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결국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작은 방심이 어떻게 큰 고통으로 이어졌는지, 또 어떤 작은 변화가 삶을 되살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느끼는 것은 병은 숫자나 검사 결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심장질환은 투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일상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평생 건장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특별히 큰 병을 앓은 적도 없었고 늘 나는 건강하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짜게 먹는 습관, 물보다 커피를 더 즐기는 습관, 바쁜 일 때문에 소변을 자주 참는 습관이 겹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몸이 이렇게 약한 줄 몰랐습니다. 결국 내 삶을 망친 건 작은 게으름과 무심이었네요. 또 다른 60대 여성 환자분은 이야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분 역시 심장 기능이 떨어졌지만 비교적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생활 습관을 철저히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식탁에서 국물을 줄이고 커피도 식사 후에만 마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붓기가 사라지고 피로도 줄었으며 심장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투석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바꿨어요. 그런데 의외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렵지 않더군요. 이 2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심장은 조용히 무너져 가지만 동시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환자의 삶을 바꾼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아침 물 한 잔, 국물 한 숟가락 줄이기 같은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는 한마디는 대부분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후회를 막는 길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돌아보고 지금 당장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소변을 참고 계시진 않나요? 아침마다 커피로만 배를 채우고 계시진 않나요? 신장은 여러분의 선택을 매일 기억합니다. 나쁜 습관은 병으로, 좋은 습관은 건강으로 되돌려줍니다. 옛 지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은 가장 비싼 스승이다. 다른 이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보고 배운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환자들의 이야기를 단순한 남의 얘기로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작은 습관을 돌아보고 내일 아침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 변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팁으로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을 묵묵히 지켜주지만 동시에 작은 변화에도 금세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아침 물 한 잔 습관화하기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 두세요. 침대 머리맡에 물컵을 두거나 주방에 물병을 미리 놓아두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단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한 잔의 물이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해주고 신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둘째, 짠 음식 줄이기입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국물과 젓갈은 나트륨의 함정입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는 물에 가볍게 헹군 뒤 드셔보세요. 소금 대신 참기름이나 마늘, 파, 허브 등을 활용하면 맛은 살리면서도 나트륨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공복 커피 피하기입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위와 신장이 민감한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과일 한 조각이나 삶은 달걀 혹은 작은 토스트 한 장만이라도 먼저 드신 뒤에 커피를 마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하루 2잔 이내로, 가능하면 오전과 점심 사이에 즐기시면 신장에도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넷째, 소변은 제때 보기입니다. 조금만 참았다가 가야지라는 생각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아침 첫 소변은 반드시 바로 배출해주세요. 또한 장거리 이동 전이나 외출 전에도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섯째, 체중과 혈압 관리입니다. 신장은 혈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확인하면 작은 변화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부종이나 수분 저류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수면은 신장이 회복하는 시간을 줍니다. 특히 저녁 늦게 짠 음식을 먹고 바로 잠드는 습관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한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먼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오늘의 습관이 주는 선물이다.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내일의 건강이라는 선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물 한 잔을 챙기실 건가요? 국물 한 숟가락을 줄여 보실 건가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투석이라는 무거운 길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따뜻한 당부와 마무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며 내일을 건강하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신장을 지치게 하고 결국 혈액투석이라는 무거운 길로 이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짜게 먹는 습관, 공복 커피 습관, 소변을 참는 습관. 모두 사소해 보이지만 신장은 그 부담을 매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희망도 확인했습니다.
심장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 한 잔으로 가벼워지고 소금을 줄이면 한결 편안해지며 커피를 순서만 바꿔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변을 제때 보는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심장은 큰 안도를 얻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방심으로 투석을 맞이했지만 또 누군가는 작은 실천으로 삶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꾸준함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 바로 심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마음속에 떠오른 다짐이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부터라도 실천해보고 싶은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꼭 메모해 두시고 실천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숲이 된다. 여러분이 오늘 심는 습관의 씨앗이 내일 건강이라는 숲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따뜻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으로 심장을 깨우십시오. 팝상 위 국물과 소금을 조금만 줄여보십시오. 커피는 공복이 아닌 식사 후에 즐기십시오. 소변은 참지 말고 제때 배출하십시오. 이 네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자유롭게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길게 지켜줄 가장 든든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병원이 아닌 집에서, 투석실이 아닌 여행지에서 웃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오늘의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어떤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